네, 앰플 영어학원 나루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문장의 형식. 문장 형식하면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오형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영어 문장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장의 5가지 형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그 형식 안에 맞춰져 있는 거고요. 도치로 가끔씩 이제 학생들이 오형식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 도치되기 이전 형태로 돌려놓으면 무조건 이 5가지 형태 안에 들어갑니다. 이 문장의 형식에 대한 얘기 오늘 시작해 볼까 합니다. 쌤이 학창 시절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문장의 형식 공부할 때는 나름대로는 수업은 잘 들었는데, 유난히 막 문제 풀면 많이 틀리고 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 좀 내용이 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랑 같이 공부하면서 꼭 요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요 문장의 형식에 대한 얘기 한번 확실하게 좀 머릿속에 개념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시작해보죠. 문장은 총 5가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문장의 1, 2, 3, 4, 5. 각각의 형식은 1형식 같은 경우에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요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또 뭔가 좀 짜증나 밀려오죠. 그쵸? 좀 복잡해 보입니다. 괜히 별거 아닌데 괜스레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해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문장의 형식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이에요. 먼저 오늘 첫 번째 바로 1형식입니다. 1형식은 위에 보시면 바로 나오죠? 뭐예요?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문장의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1형식 문장은 꼴랑 2단어로만 만들어지면 되느냐? 실제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장 형식이라고 하면 주어, 동사 말고 1형식은요. 주어, 동사 말고도 그 뒤에 분명히 부과되는 말들이 더 들어가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요. 아닌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요. 여기 들어가도 되는 말은 과연 뭐가 들어가도 되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했던 문장의 구성 요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 우리가 4개 배웠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이렇게 4개 배웠어요. 주어는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며 해석은 은, 는, 이, 가로 해석을 하고, 동사는 당연히 동사가 동사 역할을 하겠죠. 뭐뭐 하다, 의미를 지닌 말. 목적어는 마찬가지 명사만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명사나 명사 상당 어구. 그래서 얘는 뭐뭐 을이나 를,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말을 목적어라고 부르죠. 보어라는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보어라는 말 자체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원래 주어 혹은 목적어와 이렇게 내가 전에 가르쳤어요. 이퀄 관계에 있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주어 동사만 나왔습니다. 1형식 지금. 여기에 들어가도 되는 거. 여기에 만약에 명사가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목적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동사는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렇다고 보어 이렇게, 이건 또 뭔지 잘 모르겠고, 그지? 여기에 들어가도 되는 거. 품사 중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4품사 있죠? 4품사 중에서 문장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거 누굽니까? 바로 맞아요. 부사죠. 부사. 부사는 문장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형식 문장 뒤에 갖다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떠올리는 부사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ly로 끝나는 말들 대부분이 또 부사기도 하죠. 물론 형용사도 있긴 합니다만 ly로 끝나는 걸 부사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ly로 끝나는 말도 있고, 또 때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 예를 들어서 here, there, 이건 장소죠. 때를 나타내는 말.
지금, now, then 등등등. 이런 말들이 일반적인 부사입니다. 그럼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오늘 1형식에서는 이거 공부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1형식에서 내가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전명구. 예. 어떤 혹자들은 이걸 이렇게도 불러요. 전치사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 전치사와 그 뒤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하나의 구를 이루고 있는 이 말, 이런 걸 전명구라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in my room 그랬습니다. my room이 하나의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는 전치사였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들어갔으니까 전명,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이렇게 쓰여져 있는 말을 전명구라고 합니다. 전명구는요, 사실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형용사처럼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 여러분이 독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전명구의 95% 이상은 부사 역할을 합니다. 결국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는 몇 퍼센트 미만? 5% 미만만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전명구의 형용사 역할은 머릿속에서 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전명구라는 말 자체는 무슨 역할을 하더라? 부사 역할을 하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전명구는 부사 역할. 결국에 일형식이라는 패턴은요, 주어, 동사 플러스 부사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를 말하고, 이 부사의 대표주자 누구를 기억해라? 전명구. 이 얘기하려고 일형식 얘기를 꺼낸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형식 얘기 봤으면 이제 다음번 거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장의 이형식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문장의 이형식은 주어, 동사, 뭐예요? 보어. 그렇지. 이게 뭐라고 읽어? 보어라고 읽죠. 보어의 형태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보어란 말 좀 어려워요. 그죠? 보어라는 말. 우리 보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보충해주는 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뭐 보충한다라는 말이 사실 언어를 배우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뭘 보충을 해? 뭔 얘기야? 뭐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차라리 예문을 보고 정리하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두 개의 예문을 적어볼게요. 쉬운 예문을 씁니다. He is kind. 아따 쉽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볼까? She is a teacher. 아따 얘도 쉽다. 두 개 써봤습니다. He is kind. She is a teacher. 써놨습니다. 주어, 동사. 얘는 또 she도 주어, 동사죠. 그럼 kind가 있고 a teacher가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kind 누가 친절합니까? 그가 친절하죠. 그렇죠. 얘하고 he하고 kind는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참 친절한 건 그고 그가 친절한 겁니다. 얘네들은 서로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난 이렇게 얘기하죠. 이 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주어인 he하고 이꼴 관계였던 거예요. 이번에 볼까요? 이번엔 she입니다. 선생님이 그녀고 그녀가 선생님이죠. 둘은 서로 똑같습니다. 앞과 마찬가지로 얘네 둘 다 서로 똑같으니까 이 콜 관계에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네들이 바로 보어입니다. 주어와야 주어인 이 내용과 주어인 he와 똑같으니까 얘가 주어에 대한 보어, 여기에도 그녀하고 똑같은 존재니까 she에 대한 보어가 됩니다. 이 형식에 쓰인 보어는요, 결국엔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주어랑 똑같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얘는 주격 보어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요. 주격이란 말 굳이 써주지 않아도 이 형식에 써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보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보어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과연 뭐냐? 일단 이겁니다. kind, 품사 한번 볼까요? 품사 여러분들. kind 품사 뭐죠? kind 품사? 친절하니까. 그렇죠. 형용사입니다. teacher는요? 품사 뭐죠? 그렇죠. 이건 쉽죠. 명사입니다.
아까 kind에서 자기가 품사가 뭔지 잘 모르겠다, 나 헷갈렸다, 틀렸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한번 얘기는 해줄게요. 봐라. 만약에 우리말로 kind의 뜻이 뭐야? 이거 친절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진짜 이거는 아직 구제불능이야. kind는 친절한이야. 친절한이라는 말 뒤에 아무 말이나 갖다 붙여봐. 친절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써봐. 친절하게라고 써봤어. 친절하게 뒤에 아무 말이나 갖다 붙여봐. 친절하게 인사하다. 사람은 뭐지? 품사가? 명사지. 인사하다는 품사가 뭐야? 얘는 동사란 말이야. 이건 누가 봐도 알아. 명사 동사 구분 못하는 바보는 있으면 안 돼, 진짜. 그러면 얘는 지금 명사 꾸미는 말이지? 명사 꾸미는 말 뭐라고 불러? 이건 알아야지. 형용사. 얘 누구 꾸며주고 있어? 얘 동사 꾸미잖아. 동사 꾸미는 말 부사.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kind는 친절한이었어.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 teacher는 그냥 명사. 그냥 바로 하는 거지. 방금 우린 봤어. 뭘 봤냐? 부사에 누가 들어가는지 본 거야. 아, 부사래, 미안. 보어. 예. 이 형식의 이 보어라는 말에는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요소가 이겁니다. 바로 누구만 된다? 보어는 명사 그리고 형용사 이 둘만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딱 끝나면 정말 고맙겠는데 사실 이 형식에서 공부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죠. 문장 하나 써볼게요. You look kind. 계속 kind 쓸게요. 쉬우니까. You look kind 하고 kindly 이렇게 두 개를 써놓고 여러분께 고르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틀린 학생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여기서는 답은 kind였죠. 왜요? 해석을 해볼까요? 너는 친절하게 보인답니다. 친절하게라는 말을 잠깐 봤어요. 친절하게. 아까 잠깐 나 썼었지. 친절하게 이거 인사하다. 친절하게 인사하다 그랬어. 인사하다 동사야. 동사 꾸미면 뭐라고? 부사지. 그러니까 우린 친절하게면 사실 얘를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kind를 썼어요. 왜일까? 이 얘기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동사 잠깐 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때 쓰인 동사가 보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문장 안에 이렇게 쓰이게 됐을 때 그 문장이 전체적으로 이 형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이 뒤따라 나와 있는 말은 결국에 친절한 거 누구죠? 유가 친절한 거죠. 유는 어떤 거예요? 친절한 겁니다. 얘는요, 보어예요, 보어. 근데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누구하고 누구만 보어가 된다 그랬지? 그래, 위쪽에 명사하고 형용사만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나라 말로는 비록 친절하게라고 해석을 할지 몰라도 실제 영어로 쓸 때는 누구를 쓴다? kind,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형식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형식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형식 하면은 짧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 형식 뭐 당연히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얘는 얘하고 주어하고 이퀄 관계에 있는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보어는 누구하고 누구만 쓴다? 다시 명사 혹은 형용사만 쓴다 라고 기억해야 되고, 이때 쓰인 이 형식 동사 중에서 만약에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감각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각동사를 썼다면 감각동사 뒤따르는 말은 비록 우리말 해석은 뭐뭐 하게라고 해석은 할지언정 실제 쓸 때는 누구를 쓴다? 바로 형용사를 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잠깐 쌤 질문 있는데요. 해봐요. 이 형식의
여기 지금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만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어는 명사도 되잖아요. 천재예요. 맞아요. 여기 동사 자리에 만약에 언제 이거 그림 그렸냐? 예, 감각동사가 쓰여졌다면 여기 우리 형용사 일단 썼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쓰는 게 일단은 맞는 거고, 이 자리에다가 명사를 쓰고 싶다면, 이 자리에 명사를 쓰고 싶다면 이건 사실은 문법적인 어떤 원칙이 있어서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감각동사를 쓰고 난 다음에 명사를 쓰고자 한다면 이 자리에 like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만약에 위에 나와 있는 거 you look kind 이거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들 좀 지울게요. 샤샤샤샤샤샤샤 지웠어요. 이거 지우고 이렇게 쓰고 싶어. 너는 곰처럼 보인다. 어떻게 쓸까? You look 한 다음에 곰은 영어로 bear죠, bear. 그쵸? 요 자리에다가 명사로 쓰고 싶다면 우리 약속이라 그랬죠? 이게 감각동사고요. 뭐 쓰라 그랬습니까? 요 자리에다가 그렇지, like를 쓰면 돼요. You look like a bear. 너는 곰처럼 보인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이 형식 주어동사 보어 형태였고, 보어는 명사, 형용사만 쓴다. 그리고 이 형식 대표 동사 중에서 감각동사라는 게 있는데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만 쓴다. 단 명사를 굳이 쓰고 싶다면 앞에다가 like를 붙여준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리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가 문장의 이 형식입니다. 이제 몇 형식 들어갈 차례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3형식입니다. 3형식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차라리 2형식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2형식이 진짜 좀 나름대로 조금 어려워요. 보어 개념 잡는 게 좀 힘들어요. 보어. 근데 3형식은 되게 쉬워요. 주어, 동사, 누구예요? 그렇죠.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면 해석을 뭐라고 하느냐? 뭐뭐, 을이나 르리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 중에서 누구에게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참 종종 나오는데 3형식의 목적어는 을르리라고만 해석을 합니다. 에게라는 말이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거는 이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될 4형식에서 그때 등장을 하는 거고요. 3형식의 목적어는 그냥 을르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예문 들면 간단하게 몇 개 들 수 있겠죠. He likes me. 그는 나를 좋아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I bought some flowers. 나는 샀어. 몇 개의 꽃들을, 뭐 몇 송이 꽃들을 샀어.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 영어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구조긴 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쉬쉬 만날 수 있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쉽긴 한데 이거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이 3형식에서. 뭐 이 우리가 1형식에서는 뭐 내가 전명구라는 거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2형식에서는 보어는 명사, 형용사만 쓰고 2형식 대표 동사 중에 감각동사라는 게 있는데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만 쓴다. 그리고 명사 쓰고 싶으면 like 쓴다. 뭐 이런 거 공부했으면 3형식도 뭔가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 그치? 뭔가 있을 거야. 그치? 얘도. 바로 뭐가 있느냐? 이들이 동사 및 동사. 3형식은요. 3형식의 동사의 정확한 명칭은요. 완전 타동사예요. 사실 1형식도 동사 이름이 있어요. 1형식은 완전자 동사, 2형식은 불완전자 동사,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걔네들은 공부하려고 하지 마요. 괜히 머리만 아파요. 용어 많이 한다고 우리 문법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3형식은 얘가 굳이 내 이름을 얘기를 한 게, 이 완전 타동사는요, 요건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쌤이 분명히 이건 제시를 할 거예요. 완전 타동사 따로 한번 암기하자 라고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요거 개념을 벌써 정리를, 그때 옛날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 라고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요걸 외우는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예문 하나 적겠습니다. He married. 저 철자 틀린 것 같은데? He married with Mrs. X.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X부인과 결혼했다. 이렇게 이게 옛날 영화 제목인데 요거 주어 동사입니다. 해석해보면 잘 돼요. 그는 X부인과 결혼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X양과 결혼했다. 틀린 게 있나? 아니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with가 들어가서 누구누구와 함께 결혼했다. 당연히 함께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marry, 결혼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동사는요. 완전 타동사입니다. 뒤따라 나와 있는 말이 누가 나와야 돼? 곧장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marry의 의미 자체가 결혼하다는 뜻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얘 자체에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있어요. 이게 학생들이 해석을 해보면 해석은 잘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치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놔도 해석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법적으로 어떻게 틀린 것을 찾으시오라고 했을 때 놓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법상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런데 나오기에 정말 적합한 그러한 그 문법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따로 한번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되게 몇 개 더 있어요. 되게 많은 건 아닙니다. 몇 개 더 있는데 그거 좀 꼭 좀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with가 들어가는 이런 거는 틀렸다. 왜? 이게 왜 with가 안 되죠? 라고 얘기했을 때 marry는 삼형식 동사예요 라고 말해도 좋고 marry는 완전 타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곧장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전치사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삼형식에서 얘기 공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요소 다시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삼형식은 쉽다 그랬으니까 삼형식 주동목이었다. 그 다음에 삼형식에 쓰인 동사를 뭐라고 부른다? 완전 타동사라고 하는데 얘는 따로 암기해야 된다. 왜? 전치사가 필요 없이 곧장 목적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형식 얘기였습니다. 이제 이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기초 강의에서 마지막이네요. 이게 사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아마 이게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사형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형식 문장의 사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틀렸다. 뭐 하는 거니 내가 목적어래. 실수했어요. 잠깐 딴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예. 순간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요. 이거 가르치고 5형식 가르쳐야지 5형식 강의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그냥 쓸데없이 했어요. 집중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집중 못했어요.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어순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입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말도 벌써 어려워지려고 그래요. 벌써 막 졸려요. 그죠? 졸지 마. 졸면 안 돼. 내가 설명해 줄게. 여기 I자 들어있잖아. 요거 I자. 이게 간접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D자가 이게 직접이라는 뜻이야. 뭔가 되게 어려운 영어 단어의 어떤 약자 같지만 별거 아니다. 요거 D는 이거야. 뭐라고 읽을래? 다이렉트. 이게 직접적인이죠. 그쵸? 다이렉트. 간접은 뭐냐? 이거예요. 인다이렉트. 직접에다가 인 붙었어요. 직접한데 간접이죠. 그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브젝트라는 거의 단어의 약자인데 오는 뭐 목적으로 많이 보던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IODO. 어려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사실 이 말을 기억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진짜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간접 목적 해석이 중요해요. 간접 목적 해석은요.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는요. 뭐뭐 을이나 를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형식의 어순입니다. 사형식의 어순. 그러면은 우린 에게나 을을이라는 두 개의 목적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만들게 될 텐데 이 두 개의 목적어가 들어있는 우리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말 문장 한번 만들어 보자. 뭐 할까? 그녀는 나에게 뭘 줄까? 좀 재밌는 거 없나? 그녀는 나에게 재밌는 게 없어. 여기 진부하지만 그냥 책으로 합시다. 책을 주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녀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 이번에는 친구가 그녀에게 돈을 꿔주었다. 빌려주었다 보다는 약간 좀 저렴한 표현이구만. 꿔줬다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동사에. 뭐예요? 바로 주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누구에게 뭐뭐 을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놓고서 공통적으로 동사를 만들어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가 주다라는 의미로 귀결됩니다. 주다.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수여. 상장수여식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수여라고 말을 하죠. 사형식에 쓰인 동사는 바로 뭐라고 부르느냐? 수여동사라고 부릅니다. 사형식 동사 수요동사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사형식에 대한 얘기는 끝입니다. 좀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근데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이 오늘 공부할 것 중에 얘가 아마 제일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쉬웠는데 뭐가 어려울까?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아마 중학생이라면 이거를 시험 범위에서 시험 기간 때 공부했었을 기억이 있든가 아니면 지금 한 시험 범위에 포함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고등학생이라면 옛날에 했었겠죠. 그쵸? 당연히 했었을 건 내용인데 난 옛날에 이걸 왜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그걸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이거 본 적 있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치시오. 맞아요. 이렇게 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치시오. 일단 우리는 사형식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 요 위에 있던 두 개의 예문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써볼게요. 이제는요. 그녀는 주었다. gave 줬어요. 뭘 줬어요? 나에게 책을 줬어요. 누구누구에게가 먼저 나와야 돼요. gave me 책을 줬다. book 합시다. 그 다음 요거 갖고 이제 삼형식으로 고쳐볼게요. 삼형식. 여러분들 사형식은 주동, 간목, 직목입니다. 삼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두 개인데 얘 하나예요. 어떻게 할래?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돼요. 우리 만드는 거 기억합니까? 이렇게 썼었죠. She gave a book to me 라고 썼어요. 이렇게 바꾸고 가운데는 전치사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문장 만드는 거 본 적 있습니다. 난 이거 옛날에 할 때 이게 왜 삼형식인지 나 그때 그걸 몰랐어. 근데 우리 일형식 공부할 때 내가 기억하라고 얘기한 거 하나 있었지. 일형식 할 때 뭐 기억하라고 그랬어? 그렇지. 전명구야. 전명구는 무슨 역할 한다고? 부사 역할 한다고 그랬어. 부사는 문장의 구성 요소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제 봅니다. 그녀는 줬습니다. 책을 줬습니다. to me는 뭡니까? 여기 to는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던 전치사죠. 뒤에 명사입니다. 이거 뭐가 된 거예요? 이만큼. 전명구죠. 문장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몇 형식입니까? 원래 사형식이었던 이 친구는 이제 삼형식이 된 거죠. 오호라. 이런 거였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위에 친구가 그녀에게 돈을 꿔줬다. 지우고 그냥 쓰자. 여기다가 친구가 그녀에게 돈을 꿔줬다. 그냥 my friend로 할게요. my friend. 그 다음에 빌려주었다. 렌트죠. 렌트. 빌려주었다. 렌트. lent her. 모든 some money. 썼어요. 이 말은 똑같이 쓰면 됩니다. My friend. rent까지 똑같겠죠. rent. some money가 나오겠죠. some money.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치사 쓰고 her. 전치사 뭐 쓸까? 여기도 to죠. 그렇죠. to 씁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전명구가 됐고 구성요소에서 날아가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
아휴, 그럼 섭섭하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문제 내가 예문을 몇 개 더 적어볼게요. 이제 방금 몇 개 더 적어볼게요. 일단 뭐 할까? Jenny showed me her picture. 그 다음에 밑에 좀 띄워놓고 they bought her many books. 그 다음에 Tim asked me some math questions. 예, 하나씩 각각의 문장들을 다른 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이 무슨 형식인지 보죠. Jenny 주어, showed 동사, me 나에게 그녀의 그림을 사형식입니다. 그들은 사줬다 그녀에게 많은 책들을 사형식입니다. 팀은 물었다 나에게 몇 가지 수학 문제들을 사형식입니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자는 얘기인데 얘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Jenny showed her picture. 그 다음에 전치사 써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미스입니다. 전치사 일단 지금 얘기 안 할게요. 뭐 아는 사람은 알 거고. 그 다음에 얘도 they bought many books까지 쓰고 전치사 쓰고요. her가 됩니다. 마지막 Tim asked some math questions 전치사 그 다음 me 이렇게 되죠. 각각에 들어갈 전치사들 한 번씩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얘는 to 쓰면 됩니다. 이번에 밑에 있는 건데 밑에 있는 거 이건 뭐 써야 될까요? 위 문장과 달리 얘는 바로 뭐 써야 돼요? 예, 잘못 썼네. 지워야지. 얘 뭐 써야 됩니까? 얘 for죠, for. 얘는요. 얘가 ove였죠. 내가 아까 좀 실수했어서. 얘가 ove죠. 틀려요 다. 왜 틀릴까? 맞아요. 앞에 나와 있는 동사 때문입니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는요. 바로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 쓰이는 전치사가 달라집니다. 그럼 어떤 동사에는 전치사 to를 쓰고 어떤 식은 for를 쓰고 어떨 때는 of를 쓰는지를 다 따로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한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사실 다 외우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근데 사실 그러기 힘드니까 내가 한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to, for, of의 순서를 일단 외웁니다. 가장 많이 나온 순서입니다. to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for고요. 그 다음에 of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외우느냐? for를 외우세요. for만 외우면 됩니다. for. 뭐가 있는? for를 쓰는, 전치사 for를 쓰는 동사들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buy, make, cook, find, get 등입니다. 뭐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이 정도만 외워도 사실은 눈에 딱 띄어요. 얘네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뭔가 좀 헌신적인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사주고요, 만들어주고요, 요리해주고, 찾아주고, 얻어줍니다. 이런 것 보통 집에서 누가 하죠? 물건 사주고, 만들어주고, 요리도 해주고, 엄마 나 양말 어딨어? 찾아주고,
정 없으면은 뭐 가난해요 그러면 얻어다 주기도 합니다. 이건 뭔가 좀 헌신적인 사랑의 아이콘이죠. 엄마입니다. 난 얘를 그래서 엄마 동사라고 불러요. 엄마가 해주는 것 같은 동사들. buy, make, cook, find, get 이런 것들입니다. 엄마 동사는요. 무엇을 위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기본적으로는요. 전치사 for를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to는 뭐느냐. of는 뭐고. 그 다음에 이제 of는요. 얘 몇 개 없으니까 바로 외우면 끝나요. of는요. ask 일단 하나를 먼저 기억합니다. 이건 중학교 때까지만 요거 일단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ask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중을 보면은요.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require, inquire 까지 묶어서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 옛날 구두 브랜드 이름 중에서 에스콰이어라고 있었어요. 에스콰이어. ask, require, inquire. 그래서 에스콰이어는 of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하나 남았네. to 남았네. to는 뭐냐? to는요. 이렇게 하세요. 그냥 나머지 대부분은 to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를 좀 부족하다고 싶은 사람들은요, 내가 자주 나오는 대표 동사 가르쳐 줄게요. give, show, teach, tell, bring, write,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등 이런 것들이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to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건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 아이고, 예, 요렇게 정리해서 언제 to를 쓰느냐. 예, 이거 아니네. 요거였지. 예, 언제 to를 쓰느냐, 언제 for를 쓰느냐, 언제 of를 쓰느냐. 요 얘기를 할 때 to, for, of가 쓰이는 각각의 경우 그 중심에 뭐가 있더라? 뭐가 있다? for가 있다. for를 뭐라고 불러? 엄마 동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형식을 가지고 삼형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몇 개 더,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예제를 한 문장 몇 개 더 만들어 볼 테니까 같이 한번 더 해봅시다. 이건 진짜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빨간색 아니지? 검은색. 갑니다. 예문 하나 만들어 볼게요. Dad made her wooden boxes로 하자. 예, 사형식 문장입니다. 바꿔볼까요? 아빠는 만들어 주셨어요. 그녀에게 나무 상자들이었는데 나무 상자들이겠죠. 먼저 wooden boxes, 그 다음에 전치사 헙니다. 뭐 써야 될까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 make는 무슨 동사였어요? 무슨 동사? 예, 엄마 동사죠. 그러니까 for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쓸까? 사람 이름이 다 떨어졌어. 알렉스로 쓸까? 알렉스. 그 다음에 taught us English last year. 알렉스는 우리에게 영어를 작년에 가르쳤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사형식 문장인데 얘를 삼형식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렉스 토틀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English 쓰고 이번에는 전치사 못 쓸까요? teach, taught. teach는 엄마 동사 아니었죠? 그렇다고 esquire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to 쓰면 되겠죠? to us 마지막, 작년에는 마지막 쓰면 되겠죠? last year.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요거 한번 해볼까? require 뜬 얘기 안 해줬죠? require 요구하답니다. Jim require 들을 수 있게요. Jim required us much
money. 짐은 우리에게 많은 돈을 요구했다. 이런 말인데, 이 말, 짐 required much money. 그 다음에 빈칸 들어갈 말. 예, require는 못 쓴다고요? esquire 중에 하나였죠? of earth.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그거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나랑 같이 오늘 얘기한 문장의 형식에 대한 얘기 중 몇 형식에 대한 얘기? 예, 몇 형식에 대한 얘기요? 이게 펜을 바꿔서 설명할게요. 바로 1형식부터 안 바뀌었네. 4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1형식부터 4형식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하나 남았죠. 문장에 몇 형식 남았어요? 5형식 남았죠? 이 문장의 5형식은요.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어렵기도 하고요. 총정리합시다. 먼저 1형식 주어 동사 1형식 주어 동사 다음에 누구 나온다고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그렇지. 전명구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무슨 역할? 부사 역할. 2형식은요. 주어 동사 보어. 보어는 명사 혹은 형용사만 쓴다. 그리고 이때 쓰이는 2형식 동사 중에서 대표적인 친구 중에 하나가 감각동사인데 감각동사 뒤에는 누구 들어간다? 보어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명사 형용사 중에서 형용사가 들어가며 굳이 이 자리에 명사를 쓰고 싶다면은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뭐 써라고요? like를 써줘야 된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었습니다. 3형식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이었는데 이때 쓰인 동사는 완전 타동사라고 하고 얘는 어떻게 해라? 따로 암기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 다음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순서인데 예, 직접 목적어 여기 얘를 이렇게 샥샥 바꾸고 가운데 전치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전치사부터 이어지는 여기 원래 있던 간접 목적어 요 자리는 목적어가 되겠죠. 요렇게는 뭐가 됩니까? 전명구가 되니까 문장 구성요소에서 사라져버리고 누구만 남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돼서 얘는 몇 형식으로 짜잔 변신한 거야? 3형식으로 변신한 거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참, 4형식에 쓰인 동사는 무슨 동사? 수요 동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죠.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힘든 내용이었어요. 문장의 구성 요소가 좀 힘들어요. 그래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문제도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1부터 4까지 수업은 끝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